단순한 영업직이 아니라 뭐 보험, 백화점, 아니면은 시장이라든가 기타 등등 매장에서 판매 쪽으로 외근직을 많이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남자고 여자분 간에 오시면은 일을 대충만 알려도 웬만큼은 계약을 바로 만들어내세요. 그러니까 직원 채용할 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력 쪽에 하나의 팁이 될 수 있어요. 채용하실 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냥 딱 봐서 사람 뭐 외모라든가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그냥 채용하셔도 크게 사고 칠 일은 없다는 거, 손해 끼칠 일은 없다는 거. 그런 거 이제 알아두시는 것도 필요하시고 나중에 사장님 되실 때. 그리고 대부분 이제 또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남자 여성분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내가 과연 어떤 거를 목적으로 해서 내가 어떤 걸 주력으로 삼아야 될까, 물건을. 그런 거를 또 고민하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예, 중개업 처음에 시작하실 때.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남자랑 여성분이랑은 완전 좀 틀려요. 예, 다 틀린 건 아닌데 일단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좋은 게 큰 손님보다는 좀 작은 손님들, 예, 그리고 안 할 사람들을 좀 쉽게 예약을 하세요. 왜냐면 성격적으로 좀 손님이 딱 여성분들을 봤을 때 일단 거부 반응이 많이 없으세요. 예, 벽을 일단 안 만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쉽게 예약할 수 있는데, 반대로 가면은 이제 내가 돈을 뭐 5억, 10억, 20억 투자를 해야 돼요. 근데 여성분들이 딱 계세요. 그러면 일단은 조금 손님이 조금 거리를 두세요. 대부분의 경우는. 예. 그리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반대예요. 예. 남자분들 같은 경우 손님들 오면은 뭐 인사해도 뭐 표정이 별로 안 좋고, 예. 별로 좀 딱딱한데, 오히려 그런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 큰 손님들이 갔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하고 또 상담을 해요. 은근히. 그리고 그런 사람들 몇 마디 하면은 되게 믿음이 가요. 중요한 게. 근데 그런 장단점이 있는데, 이거를 제가 볼 때는 제일 좋은 거냐, 처음 시작하실 때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거를 먼저 살리세요. 예. 내가 예를 들어서 여성분인데 내가 일단 손님 상대하는 건 좋긴 한데 내가 큰 손님을 지금 당장 무조건 하고 싶어.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일단 먼저 자신 잘하는 거를 먼저 만들어 놓으세요. 먼저 그거를 완성을 해 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 거를 하시는 게 제가 볼 때 순서가 맞아요. 남성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욕심을 내다 보면은 이제 내가 여자라고 해서 손님이 쉽게로 이제 큰 손님들이 잘 안 붙는데 내가 거기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은 오히려 작은 것도 계약이 안 나와요. 그러면 일이 안 돼버려요. 예. 그러면은 본인이 또 실망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진행이 안 되니까 오히려 본인한테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일단은 본인 거를 만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일단 남자 여자를 막론하고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가서 일을 배우시게 될 때 창업을 해서 배우시던 소공으로 가서 배우시던 간에 이제 보통 가시면 누군가 일을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요. 뭐 사장님이 알려주던, 뭐 바로 위에 직원이 알려주던 누군가 일을 알려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거 막 메모를 해요. 가서 이제 처음 배우니까 메모하는데 거기서 주의하실 게 꼭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이 일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예, 절대 따라하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로. 예, 똑같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 제가 볼 때는 경험상 봤을 때는 사람마다 다 본인만의 스타일이 있어요. 예,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있고 제 위에 사장님이 계신데 사장님이 정말 이 동네에서 막 1, 2등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저를 같이 데려가면서 일을 가르쳐줘요. 쉽게 얘기해서. 근데 제가 가가지고 이 사장님한테 일을 막 뱉고 메모를 하면서 제가 말 한마디 아니면 상담 하나 이 사장님 얘기를 다 따라하려고 하잖아요. 안 돼요, 저는. 해도. 제가 이 부분을 왜 강조를 드리냐면은 본인마다 아마 지금 사회생활을 많이 하셨다 하시든 간에 본인도 모르시는 본인만의 능력들이 다 있어요. 네. 근데 내가 가서 일을 배우시는 이유는 그 능력을 끄집어내기 위한, 네, 도움을 좀 받고자 이렇게 하는 것 뿐이에요. 그 사람은 따라해서는 안 돼요, 절대로. 네. 그래서 사람마다 다 개개인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면은 본인만의 또 새로운 장점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런 스타일을 상담이 가야 돼요. 네. 그래서 막연하게 가서 메모하고 좋은 멘트 있으면은 하고 그런 건 다 좋아요. 근데 그걸 따라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구나. 그럼 나라면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네. 그거를 도움받고자 가는 거지. 내가 그 사람을 따라하려고 가는 거는 정말 잘못된 거라고.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가다 보면은 와, 내가 되게 열심히 일하고 사장님 되게 열심히 잘 따라다니는데 실력이 안 늘어요. 네. 실력이 안 느는 건 이유가 있어요. 열심히 안 해서가 아니라 본인 스타일을 못 찾아서 그래요. 본인만의 스타일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신입사 들어와도
절대 위에 뭐 일 잘하는 사람이 가르쳐줘도 따라하라는 얘기 하지 않아요. 절대. 너만의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네가 더 일을 잘할 수 있는 거고 그걸 아무도 모르는 거다. 대신 저걸로 네가 이제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스타일을 찾아봐.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도 뭐 따라하면 좋겠지, 도움될지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 따라하는 거는 크게 도움 안 된다. 절대로. 예. 대신에 많이 보시는 건 도움이 돼요. 예. 많이 보고서 어떤 스타일로 일을 하는지 그런 거 지켜보시는 거 도움이 되니까 그거는 한번 그렇게 생각을 바꿔주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창업을 하실 때 처음에 내가 성공을 할 것이냐 실패를 할 것이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지금 이제 자격증 처음 따시고 오신 분들 중에서 근데 일단은 제가 분명히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많이 얘기 드렸는데 저는 일단 첫 번째 순서는 소공으로 가서 일을 배우는 거를 먼저 권장을 드려요. 일단은 창업이나 개업을 하시는 것보다는 웬만하면은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준비가 아무리 다 되어 있다 하더라도요 실전에서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그건 준비가 된 게 아니에요. 절대로 창업하시더라도. 네. 제가 만약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제가 지금 만약에 지금 제가 경력이 하나도 없고 제가 처음으로 만약에 창업을 해야 돼요. 예. 창업을 해야 된다면은 순서가 뭐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 좋은 자리를 찾는 것도 중요하겠죠. 예. 나한테 맞는 자리 찾는 것도 중요하고 근데 그거에 앞서가지고 일단은 내가 하려고 하는 지역 범위를 또 정해야 될 거고요. 그 범위에 있는 물건 어떤 물건을 내가 할지 그거에 대한 조사가 완벽하게 끝나야 돼요. 길부터 금액까지 평형까지 시세까지. 예. 그게 끝나고 해야지 내가 그 창업을 할 만한 거예요. 그래야 그 정도는 돼야지 최소한.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료 같은 것도 준비를 싹 해놔야 되고. 예. 뭐 자료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뭐 사진 같은 경우는 찍을 수가 없겠지 당근때 중계를 못하니까. 그럼 사진 같은 경우는 본인이 준비하려면은 네이버 카페나 블로그 같은 데 들어가서 캡처해가지고 뭐 포토샵이나 기본적인 수정 보완을 해가지고 쓸 수 있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자료를 쭉 모아놔야지 내가 광고를 올릴 수가 있어요. 광고를 올리려면 사진이 있어야 되거든요. 중요한 거는. 근데 이제 그런 준비도 하나도 안 돼 있고 대부분 기본 이제 준비됐다고 말씀하시는 거 어떤 준비냐면은 나 가게 자리 계약했어. 그리고 상호 정했어. 그리고 실무교육 받았고 계좌 등록했어. 그게 끝이에요. 네. 대부분 준비가 됐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네. 그거는 당연히 하는 거고요. 그건 준비가 아니에요. 그거는. 네. 지금 준비가 아니고 제가 금방 얘기했던 이게 준비예요. 네. 근데 그 준비를 하려면은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상담 오시는 분들은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내가 일하는 범위도 잘 잡으셔야 되는 게 지금 예전 같지 않아서 지금 다 차가 있고요. 이제 인터넷이 잘 됐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마포구를 정했다. 예, 그러면은 마포구만 해도 안 돼요. 마포구 주변에 한 두세 군데 구까지는 내가 할 생각을 해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그 정도까지는 내가 기동성을 할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좋은 게 뭐냐면은 내가 딱 작은 지역만 잡았을 때는 내가 중개업소를 구할 때 비싼 데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좀 넓은 지역을 보다 보면은 내가 오히려 중개업소를 구할 때 범위가 넓어지다 보니까 좀 싼 데를 찾을 수도 있어요. 내가 처음에 부담을 잘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지역 잡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 먼저 선택하실 때. 그리고 그 지역이 넓어지면은 물건 파악하는 것도 상당히 시간이 걸릴 거고요. 예. 그런데 그 모든 거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게 소공으로 일을 하시면 단방에 해결되죠. 제가 얘기를 드립니다. 그 지역에서 내가 소공으로 일을 한다고 하면 어디 가서. 제가 볼 때는 짧으면 1년이고요. 길면은 2년을 봐요. 왜냐면은 뭐 어떤 분도 내가 한뭐 3개월, 4개월 일 다 배웠다고 나오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볼 때 어차피 하실 거라면은 1년 이상은 제가 권장을 해요. 왜 1년 이상 권장하냐면은 그 동네마다 사이클이 있어요. 부동산이 임대가 돌아가서 매매가 돌아가는 사이클이 있어요. 예. 그걸 내가 하기를 하려면은 1년은 가야 돼요. 최소한. 예. 그리고 최상은 제가 2년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왜 2년까지 얘기하냐면은 처음에 1년은 지나는 가는데 내가 아무것도 모를 때 시간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예. 근데 그 다음에 1년 차 때는 내가 준비가 돼 있어요. 아 작년에 이맘때 이렇게 이런 손님들 왔으니까 이렇게 준비를 해야지. 이렇게 준비를 해야지. 이렇게 준비를 해야지.
그러면은 그 다음에 2년 차에는 내 실력이랑 능력에 맞춘 매출이 딱 가이드라인이 잡혀요. 네, 그러면은 내가 창업을 할 때 딱 손익분기점을 딱 정할 수가 있어요. 아, 내가 혼자 해도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 쉽게 얘기해서. 그 가이드라인이 잡혀지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내가 광고비라든가 내 투자금이라든가 그게 정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그 후에 오픈을 하시면은 이렇게 준비가 되면 최소한 돈을 까먹거나 손해볼 일은 훨씬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은 그렇게 준비를 안 하거든요. 네. 1년 정도 준비했을 때만 해도 나쁘진 않고요. 만약 2년까지 하시면은 제가 볼 때 거의 완벽해요. 네. 준비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쉽지 않은 경우도 좀 있긴 하죠. 이제 그런 분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강력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 어떤 수단 방법을 가르치지 않고 소공을 하서 일을 배우는 자리가 있으면 정말 좋은데 그게 안 돼서 꼭 개업을 하시겠다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정말 많은 준비를 하셔야 돼요. 정말 많은 준비. 왜? 남들은 소공으로 가서 2년의 시간을 내가 시간을 준비를 하고 오픈을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성공을 할 듯 말듯 하는데 나는 지금 바로 오픈할 거잖아요. 네. 그럼 그거를 한 번에 줄이려면 얼마나 준비를 하셔야겠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제 하시는 분들이 이제 항상 문제가 생기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또 반대로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 준비가 돼 있으신 분들 내가 이제 2년 동안 채웠어요. 네. 내가 내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고 나서 딱 오픈을 했어요. 네. 오픈을 했는데 그분들이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다 성공하진 않아요. 확률은 높아요. 네. 확률은 높은데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네. 적은 확률로. 그걸 못하는 이유는 그분들이 일은 잘해요. 일은 잘하는데 뭘 못하냐면은 이게 사무실을 운영하는 거는 일 잘하는 거랑 좀 별개거든요. 사무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잠깐 얘기한 대로 이 수익 타산을 먼저 계산을 정확하게 해놓으셔야 돼요, 정말로. 네. 사무실 나가야 되는 고정적인 지출이라든가 뭐 대부분 뭐 계산하신 게 지출하면은 월세, 뭐 광고비, 뭐 그 정도 생각하시잖아요. 그거 가지고는 절대 안 돼요. 예. 월세, 광고비 외적으로 뭐 관리비, 인터넷 비용, 그리고 기타 등등 뭐 부동산 홍보 비용 등 나갈 비용들이 생각보다 어마무시하고요. 또 개업하더라도 들어갈 게 비용이 뭐 사무실 인테리어 간판하면 끝나겠지 그게 아니에요. 또 부스가 들어가는 비용이 꽤 많이 나와요. 예. 그러면 제가 이제 보통 얘기드리면 예산을 한 2천 잡았다 그러면 인테리어 쪽에다가 간판하고 그런 거 다 해서 그러면 일단 현금 한 3,000원 들고 시작하시라고 해요. 그러다가 무자할 거예요. 처음에 하시면 예를 들면은 그런 식으로. 근데 그 계산에서 차고가 생기기 시작하면은 내가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일단 적자로 시작하잖아요, 계속. 네. 그러면 일단 적자 시작하면은 일이 진행이 안 돼요. 잘. 그리고 아까 소공으로 일을 하면서 정말 능력이 되시면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정말 필요한 거는 주변에 좋은 인재를 만들어 놓으세요. 나랑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네. 그러니까 그걸 동업을 하시라는 게 아니고 내 직원으로 쓰시는 사람을 만들어 놓으세요. 네. 보면은 이제 한 1년 정도 일을 하시면은 정말 주변에 이제 거래처 많이 아실 거 아니에요, 부동산들끼리. 아시면은 딱 봤을 때 아 저기 실장님 참 참하고 이쁘고 일도 잘하는 것 같아, 성실하고 저기 남자고 정말 일 잘해. 그런 분도 이제 보여요, 그런 분들이. 예. 그럼 그런 분도 봐가지고 그 사람이 자격증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이제 모임 같은 거 동네에 있으면 가서 얘기해보면서 이 사람이 뭐 개업할 계획이 없다든가 그러면은 이제 계속 대놓고 얘기하지 마시고 예, 살살 이제 내 사람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준비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소금 기간 동안 준비까지 해놓으면은 개업할 때 사람 준비돼 있고 실력 준비돼 있고 사장님 그리고 광고 마케팅 다 준비 끝났고 물건도 끝났어요. 네. 그러면 계약만 하면 돼요. 네, 네. 질문. 네, 질문 하셨죠. 네. 제가 지금 다니는 데는 비회원이거든요. 네. 근데 비회원은 그 회원 등록에서 같이 모임을 안 쳐주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회원과 비회원. 이게 또 회원 비회원 가면은 얘기가 좀 딴 데로 생긴 하는데 죄송해요. 그게 회원 비회원이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쉽게 생각하시면은 뭐 아파트 단지나 동네 단지가 있으면은 자기네들끼리만 계약 거래를 하고 새로 오픈 들어오거나 가입이 안 돼 있으면 공동 중개를 안 하겠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근데 사람 사귀는 문제는 뭐 그거는 이제 회원 비회원 문제는
서로 계약을 공동 계약을 하네 안 하네 그 정도 문제고 사람 사귀는 문제는 만약에 저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제가 딱 봐가지고 아 이 사람 정말 제가 같이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저는 뭐 상식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저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그 사람을 어떻게든 같이 일을 할 수 있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오래 공을 들이신 분은 제가 한 2년까지 기다린 적도 있어요. 네. 그 사람이랑 같이 일을 하려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오픈하고 나서 한 3년 차 때 됐을 때는 정말로 이 동네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손가락 5손가락 안에 드시는 분들이 저희 때문에 거의 다 있었어요. 예. 근데 그분들은 사실 다 사장을 해야 될 사람들인데 예. 그 일은 너무 잘하는데 사장은 못하 사장까지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다 보면. 예.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런 분들을 내가 하나 뽑으려고 하면은 단순하게 뭐 술 몇 번 먹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인간적으로 가깝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차피 뽑아놓으면은 그분들이 오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공을 들이셔야 되는 거고. 근데 그런 분 한 분 있으면은 솔직한 얘기로 사무실 창업하는데 정말로 부담이 그래요. 예. 그런 경우는 제가 볼 때 실패 확률이 한 10%도 안 돼요. 그렇게만 준비하시면 정말로. 예. 그러니까 쉽게 계산하실 때 만약에 내가 창업을 할 때 그 수익 계산하실 때 직원을 통해서 내가 돈을 번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직원 수입으로 해서 내가 그냥 실장이 한 명에 200이든 간에 사무실 월세 광고비만 내면 되겠다. 그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맘 편하게. 예. 그리고 내 거는 내가 하는 거 다 가져가고. 예. 그렇게 하다가 이제 직원이 안정이 되면 이제 한 명 또 2명 늘리면은 그때는 이제 나한테 수익이 들어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근데 내가 직원 가지고 직원한테 내가 한 달에 400을 벌어야 돼, 500을 벌어야 돼. 절대 안 돼요. 예. 그렇게 하려면은 제가 볼 때는 제가 했던 시스템으로 직원을 한 4~5명은 뿌려야 되거든요. 예. 뿌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시려면은 지금 엄두가 안 나는 거는 그렇게 해서 직원들 수익을 맞춰주려면 광고를 엄청 싸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광고비가 한 달에 많이 나갈 때는 700~800. 예, 광고비만. 예. 그리고 적게 나가면은 한 400~500 정도. 예. 근데 그 정도 싸주려면은 내가 그만큼 자신 있어야겠죠. 준비가 돼 있어야겠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나 이제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거지. 그렇게 안 됐을 때 돈이 그렇게 안 들어와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최소한 직원을 뽑았을 때는 내가 직원을 통해서 마이너스를 가면 안 돼요. 네. 이제 그걸 방지하기 위해 아까 얘기한 대로 소공으로 일을 하는 동안에도 아니면 내가 개업을 했다 하더라도 주변에 좋은 인재라고 보이 생각이 되면은 뭐 성별이 남녀 뭐 노소는 뭐 따지지 말고 괜찮으면 일단 무조건 적극적으로 나서야 돼요. 예. 내가 뭐 아무리 유명한 사장이라도 좋은 사람은 나한테 오지 않아요. 내가 나서서 최대한 얘기를 해가지고 해야지. 그래서 그 사람 구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창업하실 때 정말 네. 제가 볼 때 이 정도까지만 준비하면은 안 될 이유는 없어요 사실. 네. 그리고 이제 일을 하시는 데서 제가 이제 또 하나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경력이 많이 쌓이잖아요. 이제 뭐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이렇게 쭉 쌓이는데 제가 분명히 얘기 드리는 거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경력이 10년이든 15년이든 5년이든 중요하지 않아요. 예, 본인이 부동산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실력은 길면은 2년, 짧으면 1년 차 때 다 완성돼요. 예, 그때 모든 게 완성이 돼요. 예, 그거는 내가 악덕업주한테 가서 일을 배우든 조무사한테 가서 일을 배우든 간에 다 알게 돼요. 예, 근데 그 다음부터 이제 실력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3년차 이후부터. 왜냐면 이제 그 이후부터는 이제 내가 다 똑같아요. 이제 한 1, 2년 배우시면은 다 이제 계약서 잘 쓰시고 손님 오면은 뭐 계약할 사람 계약하고 놓치지 않고 계약하고 다 똑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차이는 뭐냐면은 내가 살을 붙이면서 아까 부수적으로 얘기했다시피 작은 거 하다가 큰 거로 옮겨가는 식으로 그런 살을 붙여간다든가 아니면 하나 쓸 손님을 2개를 쓴다든가 쉽게 얘기해서 그런 살을 붙이는 이제 스킬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1, 2년 차만 배우면은 일단은 모든 거는 완성되는데 스킬 붙이는 거는 그 다음에 경력이에요. 네. 거기서부터는 이제 실력의 차이가 생겨요 이제.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처음 하시는 분들은 1, 2년 차까지는 내가 일을 너무 잘해야 돼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네. 그리고 어디 들어가서 내가 일을 배우면 나 일을 못 배울 것 같아 그런 것도 뭐 고민할 필요도 없고. 네. 1, 2년 차 되면은 다 똑같아요. 네. 그리고 정작 열심히 해야 되는 거는 1, 2년 차가 지나고 나서 열심히 하셔야 돼요. 네. 근데 그때는 몸으로 뛰는 게 아니고요. 그때는 몸으로 뛰는 거는 1, 2년 차 때만 하세요. 네. 그때는 몸으로 뛰는 게 아니고 1, 2년 차 이후에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제. 연구를.
살을 붙이려면. 예. 그게 정말 필요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자꾸 하시면은 제가 볼 때는 중개업을 하시는데 지금 오픈을 하든 개공을 하든 지금 전혀 뭐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이유 하나도 없으시고요. 어차피 1, 2년은 지나야 되거든요. 창업을 하시든 개공을 하시든 간에. 그리고 1년차 지나고 나서 이제 결정이 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때까지 다 똑같으니까 괜히 뭐 고민이나 걱정하실 필요 없이 과감하게 일을 하셔도 돼요. 어느 분이시든 간에. 네. 그리고 이제 일하기 전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컨셉 하나는 내 목적지는 꼭 정하고 하시라는 거. 옮기실 생각하지 마시고 절대로. 다른 지역으로. 네. 그거를 일단 꼭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하나 이제 그 일을 하실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항상 좀 메모하는 습관을 좀 많이 들이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왜냐하면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손님하고 말도 하고 막 또 상담하다 보면은 또 워킹맘이 왔다 가고 하면 정신이 없어요 막. 예. 그러면 이게 사람인지라 그리고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도 깜빡깜빡 하는데 이제 뭐 저도 아직 청년하시면은 예, 여기 계신 분들 봤을 때도 깜빡깜빡 하는 게 많아요. 근데 그런 거 하나하나 기억해 놓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손님 같은 경우도 워킹맘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상담했어요. 예. 상담했으면은 뭐 하나 예를 들면은 그냥 뭐 몇 월 며칠 뭐 얼마 조건 왔다 갔음 그렇게 쓰지 마시고 그렇게만 쓰지 마시고 세부적인 조건을 쓰세요. 상담한 내용 자세하게. 뭐 예를 들면은 아 이분 연세가 많으신데 지금 혼자 거주하시고 지금 어디에 집이 있고 그리고 예전에 뭐 투자를 어디에서 돈을 손해 본 적이 있고 예를 든가 그런 세부적인 거를 써놓으셔야지 나중에 그 손님이 또 와도 기억이 딱 나요. 근데 막연하게 써놓으시면 기억이 안 나요. 사람인지나. 근데 이제 그런 게 습관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1년째 몸으로 때우시라는 얘기가 처음에 일을 배우실 때 몸이 좀 힘들더라도 그런 걸 많이 해놓으시면은 한 3년, 4년, 5년 차 가도요. 그냥 자연적으로 하세요. 자연적으로. 습관적으로.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네. 그리고 뭐 그거 외적으로 저 같은 경우도 제가 항상 습관적으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처음에 일을 할 때 거기 위에 이제 뭐 남자들 얘기로는 이제 군대 용어긴 한데 사수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왜 일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일을 정말 안 가르쳐 줬어요. 네. 아무리 쫓아다니고 막 궁금한 거 질문을 막 물어봐도 이걸 도저히 안 가르쳐 줘요. 네. 그래서 제가 했던 거는 그때 습관이 되었던 거는 일단은 내가 만약에 물어봐서 모른다. 그럼 저는 일단 두 가지를 거쳐요. 첫 번째는 일단은 네이버 지식인이나 그런 데 기타 등등에서 전문가 의견을 먼저 성취를 해요. 그리고 이제 그걸로는 안심이 안 돼요. 그거는 안심이 안 되고 두 번째는 그 해당 부서에 꼭 전화를 해봐야 돼요. 예. 구청이든 세무서든 예. 관공서 전화를 무조건 해서 내가 국토부든 내가 원하는 답을 들어야 돼요. 예, 습관이. 예. 근데 그 전화하시면은 엄청 친절해요. 예. 그리고 처음에 일 시작하시는 분들 이제 딱 가서 일하시잖아요. 제가 볼 때 시간 많아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예. 왜냐면 손님이 많이 없거든요 지금 처음 하시기 때문에. 그럼 시간이 많은데 이제 그럴 때 이제 이런 걸 하는 거예요. 나중에 3년차 다이어트 되시면은 이런 거 할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이게 1, 2년차부터 습관이 되시면은 이렇게 내가 찾아가지고 들었던 내용들이 있죠. 이건 절대 안 잊어먹어요. 예. 그리고 나중에 이런 말 한마디가 손님한테 똑같은 불필을 하더라도 뭐 어떤 예를 들어 선생님이 질문했는데 답이 이제 두 가지 방식 나갔어요. 첫 번째는 제가 알기로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랑 이 얘기는 제가 국토부에 물어봤는데 이렇게 답이 왔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하는 건 딱 차이예요. 네, 손님한테. 근데 이게 되게 사소한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걸 습관화시키는 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작은 거 계약하실 때는 중요하지 않아요. 뭐 원룸, 오피스텔 이런 거 계약할 때 중요하지 않죠. 크게. 네. 그런데 나중에 가서 분명히 본인들이 다 이제 매매하실 거고 상가 분양도 할 거고 이것저것 다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럴 때는 이런 거 멘트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중간에 초반 잠깐 얘기 드렸다시피 커버할 수 있는 게 좀 있어요. 성별로. 예. 근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좀 그게 좀 벽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습관 들여놓으시는 게 정말 중요하세요. 사소한 건데. 그러면 남들이 볼 때 아 저기 여자 사장님은 정말 되게 똑부러져. 얘기 하나 딱 들어보면 되게 전문적인 것 같아. 우리가 볼 때 전문적인 건 아닌데 사실 그런 말 쓰니까 전문적인 것 같은 거예요. 믿음이 가고. 예. 그러니까 그런 게 하나의 이제 본인의 이제 스킬일 수 있어요. 되게 사소한 건데. 예.
이제 그런 것도 중요하고 이제 그 외에 이제 또 많이 걱정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 이제 실무교육 가시면은 뭐 세무 법무 그런 거를 많이 주시거든요. 근데 그거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으세요. 세무 법무는 저희는 공인중개사예요. 저희는 세무사도 아니고 법무사도 아니고 네. 세무랑 법무는 세무사 법무사가 해야죠. 네. 네. 그거를 모른다고 제가 볼 때 무시당할 일은 없거든요. 말만 제대로 하시면. 네. 왜냐면은 손님이 예를 들어서 이제 세무를 여쭤보세요. 이제 예를 들어서 양도세는 좀 쉬우니까 예를 들어서 증여세를 여쭤봐요. 네. 증여세를 여쭤보는데 제가 잘 몰라요 지금 증여세를 모르는데 대답은 둘 중에 하나가 나갈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글쎄요 증여세는 제가 분야가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증여세는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기는 한데 어차피 이거는 좀 정확하게 제가 알려드려야 되니까 제 전문 담당 세무서가 있으니까 제가 통화를 해서 정확한 금액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실수할 수 있으니까 혹시라도 그러면 그렇게 멘트했을 때 싫어하는 사람 제가 볼 때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상식적으로 법무도 마찬가지예요. 네. 뭐 매매 장면 치르는데 솔직히 그 정도를 알아두기는 해야 되긴 하는데 혹시라도 내가 처음에 일할 때 헷갈리거나 모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당황할 필요 없어요. 네. 내가 당황하는 순간에 손님은 벌써 치고 들어와요. 네. 제가 이제 잠깐 빠지는 얘기인데 제가 처음 일을 하는 저희 직원한테 얘기하는 게 네가 실수를 하더라도 절대 당황하거나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말아라. 네가 정말 잘못했으면은 모른다고 얘기해라 그냥. 어정쩡 대답하지 말고 손님이 네가 모른다고 해서 너한테 너 무식하고 너 모르는 얘기 안 한다고 절대로. 네가 모르는 거 얘기하고 그리고 네가 아는 거 자신 있게 얘기를 해라. 그리고 일단은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손님이 만약에 좀 틀린 얘기를 오히려 세게 막 큰 소리를 하면은 처음 하는 사람들은 막 겁먹잖아요. 아, 내가 맞는데 내가 틀린가? 이럴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 그렇게 하면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예. 왜냐면은 너는 전문가니까. 저 사람은 일반인이고 우린 전문가니까. 그 생각을 먼저 하라고. 예.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렇게 해서 만약 손님한테 길을 놀리게 되면은요. 그 계약은 끝까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제 경험상. 예. 왜? 손님이 전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문가에 내가 끌려다녀야 돼. 그런 경우. 근데 이게 상담할 때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일단은 마인드는 내가 전문가라는 마인드를 항상 갖고 계세요. 일을 오래 했고 오래 안 했고 중요하지 않아요. 예. 물론 저희가 이제 공인에서 공부한 게 실무에 다 나오진 않지만 일단 우리 공부하는 사람이잖아요. 최소한.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자부심을 가지고 손님한테 당당하게 얘기하시고 만약에 본인이 정확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적당하게 얘기하시는 것보다는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얘기를 하시고 대신 제가 정확히 알아봐 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제가 볼 때 훨씬 더 효과적이세요. 손님한테. 오히려 그게 더 믿음이 가고. 그러니까 저도 제가 모든 걸 다 알진 않아요. 저도 오히려 요즘 손님들 중에서는 어떤 분들은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저보다 뭐 인터넷을 막 더 많이 보세요. 막 뉴스 나오면은. 그런 분들은 막 저한테 오히려 먼저 얘기하세요. 저는 모르잖아요. 관심 없었던 거라. 그러면 이제 저는 오히려 혼자서 그래요.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한 번 더 정확히 알아봐 드리겠다고. 제가 구청이나 아니면은 국토부 전화해서 알아봐 드리겠다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또 알아보고 제가 통화해드리면은 감사하다 그래요 또. 네, 쉽게 얘기해서. 근데 그거는 그런 식으로 푸시면 되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압박을 받을 이유는 전혀 없어요. 네. 저희가 해야 될 일이 중개 업무지 등기 쳐주고 세금 내주는 게 저희가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절대로.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세무 업무는 제가 여기 파트에 들어가 있기는 한데요. 여기 파트에 들어가 있는 이유는 제가 딱 그것 때문에 들어가 있어요. 뭐 손님 그 상담 때문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부가세 때문에 들어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나중에 이제 이거는 아마 거의 하루 잡을 것 같긴 한데 부가세 부분이 이제 일반 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경우는 부가세가 없기 때문에 솔직히 할 게 없어요. 세무 상담할 게 없는데 상가나 오피스텔 쪽으로 넘어가서 분양 매매를 하시기 위해서는 부가세를 아셔야 돼요. 이거는 꼭. 그러니까 우리가 뭐 1년에 2번 내는 그런 부가세가 아니에요. 그런 부가세가 아니고 10% 붙어 있는 부가세를 얘기 드리는 거거든요. 요거는 꼭 알아야지 상담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제가 손님한테 브리핑하면은 이렇게 해서 부가세가 나올 예정이라는 것만 알려주는 거지 부가세 정확한 금액은 마찬가지로 제가 뽑는 게 아니고 세무사가 뽑아주는 거예요. 하지만 이거는 금액을 떠나서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요거 하나에 대해서
잘 알고 모르느냐가 딱 손님이 딱 갈려요. 왜냐면 손님보다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고 부동산 10군데 가가지고 아파트 쪽 하는 부동산은 제가 볼 때는 한 군데 정도 알아요. 진짜 부가세에 대해서 아파트만 하시는 분. 그리고 그런 분들은 이제 상가 매매도 잘 못하죠. 예. 하면 이제 사고가 생기죠. 일축팔고. 그것 때문에 내가 세금 파트가 하나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양도세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세금을 계산하려고 넣은 게 아니고요. 양도세 같은 경우는 손님 상담을 할 때 필요할 때 써먹을 때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비과세라든가 그런 걸 어떻게 잘 이용해가지고 그냥 전세 사러 온 손님을 하나 매매를 하고 전세를 보여줘. 네, 세금 부분을 잘 얘기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이제 스킬이 있거든요. 네, 그게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되게. 근데 나중에 제가 설명을 이제 한번 드릴 건데 들으면 의외로 또 설득력이 있어요, 이게. 진짜로. 네. 그냥 내가 속아서 2개 했다가 아니라 했다가 진짜 성공적인 투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몰라서 못하는 거고. 네. 근데 이것도 이제 손님은 전문가가 아니고 우리가 전문가니까 우리가 얘기를 해줘야죠. 네, 준비를 하셔야 되니까. 네, 그래서 세금 파트는 제가 뭐 세금을 진짜 빡빡하게 알아서 얘기해서 넣는 게 아니고 그 2가지 부분 때문에 제가 세금 파트를 넣는 거예요. 그 두 부분을 이제 꼭 필요하고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걸 넣어드린 거고요. 그리고 일단 첫째 시간에 이 정도만 하고 제가 한 10분만 쉬었다가 다시 계속 이어서 할게요.